나는 남편의 관 앞에 섰고 그의 가족들은 이미 상속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추운 9월. 바람이 뼈까지 차가워졌지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온몸이 마비되어 내부가 얼음 조각상으로 변했다. 상처 입고 겁먹은 사람이 때리고 있던 마음. 나는 디마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평화로웠고 마치 그는 방금 잠들었고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하고 친숙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냐미, 울어. 다 괜찮아.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그들의 얼굴은 슬픔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어색함.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그의 친척들.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 제 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얇게 다물고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던졌다. 나는 빠르고 날카로운 시선을 받는다. 숨김없는 짜증. 내 것과 같은. 여기 있는 건 좀 짜증나는 일이었어. 실수. 그녀 옆에서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겨가며 그의 발에는 디마의 형인 파벨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장하려고 노력했고 눈이 빨갛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시선은 주위를 돌며 누가 누구인지 평가합니다. 와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짓이 드러났다.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 작별식. 끝이 없어 보였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 채 지나갔다. 의식. 일주일 전에 내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나에게 전화한 그 화요일에 디마의 차가 도로에서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로. 통제력을 잃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관심하게 말했다. 사고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두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15년을 지워버린 함께하는 15년이라는 시간으로 가득 찬 웃음, 계획, 조용한 저녁. 우리의 다차와 미래에 대한 꿈.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왔을 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나는 몸을 기울였다. 디마는 차가운 그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해요, 이것에. 그 순간 나는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스베트라너 이거레브너가 파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시간을 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언의 합의에 의해 우리는 결정해야 해요. 회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다. 내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녀의 아들은 아직 안식처도 얻지 못했고 그녀는 이미 그의 사업과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나는 몸을 곧게 펴고 느꼈다. 차가운 분노가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억압적인 슬픔을 대체하여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그녀의 눈에는 빛이 없었다. 동정의 방울, 차가움만. 계산이 안 나, 너는 생각해야 해.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권위 있게 말했다. 그녀. 우리 가족의 소유입니다. 드미트리는 여기에 등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거리로 내쫓을 뻔했다. 디마와 내가 만든 집. 함께 모든 컵, 모든 책. 벽에 걸려있는 모든 사진은 그 일부였습니다. 우리의 공통 역사, 파벨이 다가와서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촉감이 끈적끈적하고 불쾌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당신의 물건을 포장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물건을 포장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내가 마치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임시 세입자. 남편의 생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멀어져 갔다. 말을 하고 묘지 출구로 나갔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들과 더 많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의 냉소주의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나를 목졸라 죽이고 있었어요. 공기를 오염시켰다. 나는 키스하지 않고 걸었다. 길과 내가 참았던 눈물. 마침내 내 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끔찍하고 소름 돋는 외로움. 남편이 죽고 세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 의해. 적어도 그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녀 뒤에 문이 있고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뒤쪽에. 그 침묵은 귀가 먹을 만큼 컸다. 아직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의 냄새가 났다. 그의 향수, 그가 마시는 커피. 나는 아침에 그것을 마셨는데 그것은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통과했다. 거실. 커피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의자 위에 그의 스웨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다가 내게 눌렀다. 얼굴을 마주하고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기억이 새로운 활력으로 밀려왔다. 우리가 만난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학생이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커피숍, 그리고 그는 점고. 야심찬 건축가가 술 한잔 하러 들렀다. 커피를 마시고 3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단지 그들은 듣기만 하고 듣는다. 그는 달랐다. 그의 가족처럼.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 그리고 파벨은 항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강인하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는 성공, 지위, 돈이 있었습니다. 디마는 몽상가였다. 그는 오래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영화, 비 속에서의 긴 산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오래된 저택의 복원. 철거로부터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우리의 결혼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스베트라너 이거레브너가 나를 고려했습니다. 가족도 부족도 없는 바보. 그녀의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다. 그는 자신의 딸과 결혼할 꿈을 꾸었다. 어떤 사업 파트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익성 있는 노동조합을 원했고 그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너, 나의 가장 큰 자산은 아냐예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지 장식일 뿐입니다. 폴. 그는 또한 나를 경멸했습니다. 가족의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했다. 그가 설립한 건설회사.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디마가 주인공이었어요. 건축가, 창조력. 폴. 항상 비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 그의 형제의 아이디어, 예술과 아름다움은 시간 낭비이고 돈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전합. 디마는 종종 파벨과 논쟁을 벌였다.
그의 사업 관행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와 열망. 재료의 품질을 낮추세요. 그게 아버지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디마가 씁쓸하게 말했다. 또 다른 회의 후에. 그는 본다. 숫자만 있지만 나는 집을 봅니다. 사람들이 살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디머는 특히 사려 깊고 불안해졌습니다. 종종 오랫동안 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몇 가지 문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말했다. 그냥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그가 내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 하지만 나는 그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갉아먹다.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롭고 더 안정적인 것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나는 질문을 고집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는다. 나는 그것이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레트와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그가 나에게 전화했다. 그는 낮 동안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도시 외부의 계약자. 그의 목소리는 들렸다. 피곤하지만 차분하다. 우리는 저녁에 거기 있을 거야?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먹어요? 사랑해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단어. 2시간 후에 그들은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 결과 차량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사고 발생. 비가 온 후 미끄러운 도로. 그게 그거였어. 공식적인 결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그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슬픔에 짓눌려 있었고, 명백한 것을 의심하는 그의 가족.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파벨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중하게 모든 문제에서 나를 제외시켰지만, 지속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가 다 해낼게요. 우리가 직접 할게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사실 그들은 나를 그냥 지워버렸어. 불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나는 앉아 있었다. 우리 소파에 앉아 그의 스웨터를 껴안고. 나는 우리의 결혼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누가 생각했을까요?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 무섭고 그럴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 두 번째 가족이 될 것입니다. 추위, 개인, 포식자, 준비됨. 그의 모든 것을 찢어버리다. 비싼 사람들, 나도 포함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7날이라는 긴 공허한 시간이 흘러갔다. 서로 비슷하다. 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아파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닥쳤다. 나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 힘과 욕망을 빼앗아가네. 살다. 나는 기계적으로 술을 마셨다. 차, 서류 정리, 생각들. 우리는 끊임없이 디마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그의 인생은 짧아졌다. 스베틀라나의 전화. 이거레브너와 페브런은 중단되었습니다. 보기에. 그들은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라. 아파트 공격 단계 및 계승.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회사 업무로 바빴고 지금 권력을 재분배하고 있다. 디마는 사라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확히. 그가 죽은 지 일주일 후 문 앞에서 그들은 전화했다. 나는 마지못해 그것을 열려고 했지만 이웃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지방에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유니폼 재킷. 안나 세르게예브나? 그는 당신은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놀랐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고 누구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작은 것을 하나 건네주었다. 단단히 뭉친 묶음. 태블릿에 서명하고 가져갔습니다. 손에 소포를 들고 그녀는 가볍지만 어떤 것은 만지면 딱딱하다. 나는 그것을 닫았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바라보았다. 포장. 일반적인 골판지 봉지. 하지만 통치자의 연설은 내 마음을 울렸다. 타격을 놓치다. 이것이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디머, 그리고 보낸 사람 열애는 깔끔하지만 더 친숙한 필체로. 드미트리 오를로프가 끌려 나왔다. 나는 앉았다. 소파, 내 손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 냉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패키지. 9월 9일 수요일에 전송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날. 그는 나에게 뭔가를 보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날. 호흡.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선물이나 서류를 잊어버리셨나요? 나는 보았다. 패키지에 적혀 있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느낌. 디마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무에서부터 말해줘. 손가락. 내가 찢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떨고 있었다. 포장. 안에 작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평평한 상자. 나는 그것을 열었다. 벨벳 뒷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만든 작고 오래된 열쇠. 특이한 꼬인 머리가 있는 금속. 내 쪽으로 접힌 종이, 그것은이었다. 편지. 나는 그것을 펼쳤다. 같은 필체. 모든 글자, 모든 쉼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글을. 나의 사랑하는 어네카라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서론 없이 당신이 읽고 있다면? 이 편지는 내가 그것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 실현되었습니다. 나는 첫 줄을 다시 읽으며 얼어붙었다. 계속해서 또다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달렸다. 편지,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목 어딘가에. 미안해, 말하지 않았어. 그는 이어서 당신에게 최고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나는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요. 하지만 나는 그래야만 했다. 좀 더 솔직해지세요.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내 동생 파벨이 더블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임. 나는 읽었고 선이 흐릿해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우연히 대규모 도난 사건을 발견하다. 회사, 파벨은 다음을 통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허울 회사, 위조 보고서 및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차액을 자기가 가져간다. 그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거의 싼 값에 다시 사야지. 프록시를 통해 모든 사람을 남겨둡니다. 투자자와 파트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디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제 친형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를 강요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며칠 전에 나는 우연히 그의 전화 통화를 엿듣다. 말하다. 그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 되었다고 말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 가능한 한 빨리. 그는 내 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니야, 난 무서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협. 내 손은 차가웠고 공기가 없었습니다. 충분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 살인. 디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했다. 이것에. 열쇠는 상자 안에 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우리 별장의 오래된 금고에서 꺼낸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벽난로 뒤에 숨은 그 장소. 리노베이션을 하던 중에 발견하셨나요? 거기에는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문서 사본. 그의 대화 녹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찾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일한 것은 진실을 밝혀서 그를 처벌해라. 누구도 믿지 마세요. 아니야, 특히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녀는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깊은. 나는 당신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당신의 디마.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편지를, 다른 한 손에는 편지를 움켜쥐고. 차가운 열쇠. 내 주변의 세상이 멈췄다. 존재하다. 그 전에 온 슬픔. 그 순간은 모든 것을 소모하는 것 같았고 갑자기 후퇴하여 다른 사람에게 길을 내주다. 느낌, 어둡고 차가운 느낌, 같은. 9월 밤, 공포와 분노. 내 첫 반응은 충격이었고 깊었습니다. 마비와 마비를 동시에 일으키는 충격. 몸과 생각. 나는 소파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 눈앞에서 춤을 추다. 디마의 모든 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싸우며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비난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걸 말해줘. 그러나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필요했다. 행동. 얼음처럼 차가운 두려움. 목을 꽉 쥐었다. 만약 파벨이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형제의 죽음을 준비하다. 그가 나를 없애려면 비용이 든다는 것을. 유일한 증인. 이제 그를 폭로할 열쇠를 얻었나요? 나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걸어갔다. 거리를 바라보며. 나에게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추적당하고 있다는 거야? 지나가는 모든 것.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 일에 혼자였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아파트를 갖게 되었고, 나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필요했다. 당장 다차로 가세요. 하지만 어떻게? 폴. 아니면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가 이미 뭔가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의심하다. 만약 그들도 그것을 안다면? 은신처. 아니, 디마가 그에 대해 그렇게 썼어. 우리 둘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발견, 우리의 비밀. 나는 시작했다. 빨리 준비하세요. 가방 없음 또는 주의를 끌지 않도록 가방에 넣어 두세요. 나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었고 청바지, 검은색 스웨터. 열쇠와 편지는 내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재킷 안쪽 주머니에 숨겼다. 나도 거기에 휴대폰을 두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세요? 파벨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녀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운이 좋을 수도 있다. 마을. 폭시를 먹는 게 낫습니다. 나는 전화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고 주소를 지정하세요. 다음 블록은 운전자가 입구에서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이나요? 아무것도 아님. 내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줘야 했어? 출발. 나는 그것을 주방 테이블에 두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마시지 않은 차 한 잔. 망토, 환상을 만들어낸 작은 것들. 내가 방금 가게에 갔고 곧 돌아올게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나는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영화. 하지만 그것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위태롭다. 내 삶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디마. 택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에 앉았다. 좌석에 앉아 운전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역 거기에서 우리 다차까지. 마을에는 전기 기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거기까지 가는 안전한 방법. 눈에 띄지 않게. 역까지 가는 내내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시도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편집병.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디마가 쓴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누구도 믿지 말았어야 했다. 안에 통근 열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서 슬픈 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을 풍경. 나무는 이미 쓰러졌습니다. 잎 하늘은 회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구름. 자연은 내 것을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태. 머릿속에 그림이 스쳐 지나갔다. 이 다차에서 디마와 함께한 우리의 행복. 여기. 우리는 봄에 꽃을 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튀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바비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벽난로를 하나로 감싸다. 플레드. 이 집은 우리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곳. 행복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도시 문제.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찾아야 했어요. 이 세상이 있었다는 증거.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방법. 1시간 후 나는 혼자 나갔다. 역 우리는 집에 가려면 걸어가야 했습니다. 숲을 통과하여 약 15분 정도 걸어가세요. 나는 걷고 있었다. 빠르게, 거의 달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당사자들에게. 예전에는 숲의 고요함이. 그녀는 나를 진정시켰지만 이제는 나를 압박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의 모든 틈.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든 소리가 나를 만들었다. 전율.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은. 나무로 지어졌으며 아늑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버려지고 외로워 보였다. 알겠어요. 내 열쇠 세트를 넣고 어렵게 삽입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다. 문이 삐걱거린다.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춥고 습했습니다.
냄새가 났다. 식은 나무와 먼지. 나는 그것을 뒤에 잠갔다.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고요. 오직 내 심장만이 뛰고 있었어.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는 듯 했다. 거리. 나는 재빨리 거실로 들어갔다. 여기. 우리 벽난로는 야생으로 만들어졌어요. 결석. 디마와 나는 그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의 심장이었습니다. 은신처. 벽난로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했습니다. 석조물을 검사합니다. 돌을 조정했습니다. 단단히, 눈에 띄는 이음새 없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찾다. 나는 돌 하나하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르다. 움직이려고 하다. 아무것도 아님. 혹시 제가 잘못된 곳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디마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나는 또다시. 나는 그의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어보았다. 은신처. 우리가 발견한 벽난로. 우리는 약간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기억을 억누르고 그날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시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는 오래된 것을 스스로 청소했습니다. 벽토. 디마는 위층에서 일했고 나는 아래에. 그리고 갑자기 바로 그 돌 중 하나가 맨 아래 거의 바닥에 닿았을 때 약간 굴복했습니다. 움직이는. 그 뒤에 작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빈 틈새.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웃었습니다. 이전 주인들은 거기에 그것을 숨겼다. 보물. 그 다음에 우리는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 다시는 그 얘기 안 해. 기억했다. 이 돌을 발견했어요. 그는 다른 것보다 약간 어둡고 측면에 위치했습니다. 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나는 그것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손톱으로 찔렀고 그는 포기했다. 심장. 더욱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돌 뒤에. 실제로 틈새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문. 열쇠 구멍. 나는 그것을 내 주머니에서 꺼냈다. 디마가 보내준 열쇠. 이런 손. 너무 떨려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뚜렷한 클릭음.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작은 공간에 누워서 서류가 들어있는 얇은 폴더와 작은 폴더. 딕터폰. 나는 그것들을 꺼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무보고서, 은행거래 내역서. 내가 전혀 몰랐던 회사와의 계약.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디마가 직접 쓴 노트. 동그라미 친 숫자, 밑줄 친 이름. 썼다. 여백에 짧은 주석이 있습니다. 가짜, 자금 인출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벨.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그가 편지에 적은 도난 사건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성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에 항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클릭했다. 재생 버튼.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들었습니다. 폴의 목소리. 왜곡되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네, 그는 뭔가를 파고 있어요. 되었다. 너무 호기심이 많아요. 나는 어제 물었습니다.
보조금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가 계정에 도달하면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문제, 큰 문제. 팔로우 했다. 잠시 멈춘 후 대화 상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폴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불길했다. 아니, 잠깐만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자동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비스 센터 직원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하나의 물건이다. 특히 젖은 도로에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비참해 보일 거야. 사고.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음성 녹음기를 껐습니다. 내 귀에서 울림이 들렸습니다. 여기.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단지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명령했다. 친형제. 냉혈하고 신중하게. 나는 벽난로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분노의 눈물.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실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꼭 해야죠. 나는 그것을 강요해야 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다차 바닥에 앉아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폴더와 음성 녹음기가 있었고 나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어요. 하지만 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에 가시나요? 나는 있다. 나는 잠시 이 장면을 상상했다. 나는 눈물 흘리는 과부로 부서에 왔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자기 자식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한다. 형제. 그리고 증거로서. 나는 몇 장의 사진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딕터폰 녹음 수신됨. 어떻게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파벨은 영향력이 있다. 실업가. 그는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최고의 변호사. 그는 나를 쉽게 쫓아낼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미친 여자.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그를 폄하하려 한다. 가족. 그들은 내가 직접 가짜라고 말할 거야. 이 문서는 녹음이 편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더 똑똑하게 행동해야 했어. 조심하세요. 나는 동맹이 필요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100%.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안드레이. 볼코프, 디마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시간과 우리 가족의 변호사, 안드레이는 옛날 방식의 정직한 남자. 원칙이 뚜렷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적이다. 디마. 그를 나 자신처럼 믿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끌었다. 회사의 법률 문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파벨은 점차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팀을 고용했습니다. 좀 더 수용적인 변호사들. 안드레이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는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고 가방에 음성 녹음기를 넣어두세요. 전에 나는 떠나면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해야 했다. 그래서 아무도 내 것에 대해 추측하지 못하게. 방문하다. 나는 돌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벽난로, 내가 뭔가를 남겨두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흔적.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름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차를 떠났다. 같은 길로 숲을 지나 역까지 가세요. 나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집에 가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안드레이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비서관은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그녀에게 안나라고 전해주세요. 올로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려된다. 드미트리.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자 안드레이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그는 이로 인해 피곤해 보였고 나이가 들어 보였다. 주야냐, 무슨 일이야? 그는 물었다. 그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그의 앞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편지, 문서가 담긴 폴더, 음성 녹음기. 읽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안드레이가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테이프 레코더를 가져갔습니다. 녹음을 켰습니다. 나는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듣고 있을 때 그의 광대뼈에 닿았다. 폴의 목소리.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지점을 응시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들 안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파벨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악당은 이런 사람이다. 그는 일어나서 시작했다. 사무실을 돌아다니다. 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는 말했다. 파벨을 사기 혐의로 의심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정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음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일주일이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드레이. 내 앞에 멈췄다. 아니야, 이건 정말 심각한 비난이 있고 우리는 심각한 증거. 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경찰에 직접 가세요. 위험한. 파벨은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당신과 이 증거를 모두 파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느끼면서 물었다. 나대지다가 돌아온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안드레이가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철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할 것이다. 모든 것의 인증 사본 여러 개, 문서 및 오디오 녹음. 우리는 혼자이다. 내 금고에 넣어두자. 다른 하나는 공증인, 세 번째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세요. 장소, 그러면 내 사람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내가 거기에 있어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그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서비스와 은행을 모두 확인하세요. 폴의 기록. 그들은 언제 가질 것인가?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시작할 것입니다. 공식 조사 후. 우리는 파업을 할 것이다. 그 계획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그랬다. 이제 보호자가 생겼어요. 경험이 풍부하고 똑똑함. 스베틀라나는 어때요? 이고레브나. 내가 물었어요. 그녀는 오히려 무엇보다도 공범이군. 안드레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적어도 도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는 아들을 덮었다. 조사를 하면 해결될 거예요. 에이. 안녕 아냐. 너는 극도로 주의 깊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슬픔에 잠긴 과부. 그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뭔가 알고 계시나요? 그들은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맡게 된 역할은 역겹긴 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안드레이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다른 사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디마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복수는 차갑게 제공되는 요리, 그리고 내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 다음 2주가 가장 길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끊임없이 살았다. 긴장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는 아니에요. 집을 나갔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친구들,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완전히 슬픔에 휩싸였다. 정확히. 이것이 바로 파벨과 스베틀라나가 나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고레브나. 그들은 나를 통해 전화했다. 내가 방문한 지 며칠 후. 안드레이에게 파벨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거짓으로 가득하다. 동정. 아네치카, 잘 지내?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나요? 필요하신가요? 고맙습니다. 파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홍빛의 생기없는 목소리로 있나? 나는 이해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 계승.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나는 애써 말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떨리게 되었지? 틀림없이. 물론이죠. 그는 서둘러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은 회사의 업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나에게. 당신은 상속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산을 관리합니다. 간단해요. 형식. 나와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구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파트에서 디머의 몫을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돈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 시간. 얼마나 관대한지요. 그들은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사려고 했던 것을 나에게서 사세요. 가져가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속삭였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다시 전화했다. 나는 안드레이에게 그 대화 내용을 말했다. 훌륭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림자 시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세요.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더 오랫동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할수록 우리에게 더 좋다. 그 사람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했다. 같은 자동차 서비스를 확인하고 있어요. 안드레이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2대 3마다. 파벨은 낮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매번 미루는 이유를 찾았다. 회의. 때로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나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 스베트라너 이거레브너는 심지어 혼자 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앉아 있었다. 우리 주방에서 차를 따르고 그녀는 나와 파벨이 얼마나 힘든지 말해줬어. 결국 모든 책임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그는 노력하고 있군요. 불쌍한 소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어네카는 그에게 빚을 졌어요. 돕다.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3. 디마는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모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던지고 싶었다. 이 파이들에 직면하여 나는 모두라고 소리친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차를 마시며 곧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2주차 마지막에. 안드레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제 때가 됐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잡으세요. 모든 것에 서명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하세요. 내일 오후 3시에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그에게 말해. 나도 갈게요. 당신이라는 구실로. 변호사로서 나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를 확인하세요. 다음 날 오전 3시 정각의 문 앞에. 그들은 전화했다. 파벨과 문지방에 섰다.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 두 사람 모두 엄격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손에 폴더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치 포식자들이 찾아온 것 같았다. 마지막 사냥. 안녕, 아네치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들. 소파에 앉아서 낡은 침대에 누워. 서류. 안드레이는 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파벨과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는 긴장했다. 그를 보고. 안드레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세요? 파벨은 적대감을 담아 물었다. 안나가 나에게 그 자리에 있기를 요청했어요. 안드레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모든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세요. 파벨은 빙긋 웃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나에게로 밀어냈다. 여기,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 회사의 상속 재산에 대한 귀하의 지분 포기. 혜택. 그리고 이건 매매 계약서예요. 아파트에 당신이 차지한 부분? 순다. 좋아. 우리는 매우 관대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갔다. 내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파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서명할게. 뭔가 해주면 좋겠어.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휴대용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친숙하게 들렸다. 폴의 목소리. 브레이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젖은 도로에서. 그것은 될 것이다. 사고처럼 보이네요. 얼굴. 파블라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그것은 되었다. 시트처럼 하얗다.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 소파의 팔걸이를 잡았다. 그녀의 눈. 공포에 질려 커졌다. 이게 뭔가요? 파벨은 색색거렸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이 내 마지막 말입니다. 남편.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단어는? 그는 그것을 나에게 적어주었다. 살인자의 목소리. 아내. 이때 문을 크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드렸다. 안드레이는 문을 열려고 했다. 문지방에는 민간인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위원회 오를로프 파벨. 드미트리예비치. 당신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조직하다. 3개.
그들에게는 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쁜 영화의 한 장면. 파벨이 뛰어올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소리치며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미친놈이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잠시 후 그의 수갑이 손목에 걸리는 소리가 났다.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이 흐릿해서 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블라가. 그들은 그녀를 데려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깨어나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파셴카, 아들아,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그들 뒤에서 문이 닫혔다. 안에. 아파트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달라졌습니다. 고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구부정하게 앉아 10년 만에 10살이 되다. 분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증오, 너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쉿쉿거렸다. 모두. 아니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이것을 했어요. 당신이. 그 순간 모든 것을 파괴했다. 당신의 아들과 형제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돈보다 가치가 낮음. 그녀도. 그들은 1시간 후에 나를 데려가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 결과 그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벨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그를 도왔다. 열려있는. 그녀는 그의 계획을 몰랐다. 디마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의 침묵과 공모는 그녀를 만든 것은 금융범죄였다. 다른 조항에 따른 공범. 법원.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힘든 몇 달, 신문으로 가득 차고 얼굴을 마주하며 유율과 법원 심리. 파벨 전. 마지막 사람은 그것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다음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녹음은 가짜였고 나는 보복적이다.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과부. 상태.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디마가 수집하여 파낸 것. 결과적으로 너무 많아졌습니다. 표시. 자동차 서비스 직원. 파벨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을 준비하기 위한 지침. 재정적인. 도난을 입증하는 검사. 그리고 물론 동일한 오디오 녹음이죠. 파블라. 장기징역형을 선고받다. 결론. 스베틀라나 에그레브나 보호관찰받다. 경제범죄에 대한 용어. 회사는 외부 관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친 후 그녀의 자산은 채권자들과 나 사이에 나뉘어져 있었고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서 디마. 나는 그들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았다. 나. 회사에 남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파트너들에게 모든 빚을 갚은 후 그들이 속이려고 했던 것, 나는 디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도 팔았어요. 나는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난 벽 안에 살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배신? 수익금으로.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다. 디머와 내가 이야기했던 정원이 있는 도시. 항상 꿈꿔왔던. 나는 종종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나는 차를 마시며 나무를 바라본다.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다. 내 안에 침묵의 상처처럼 남을 것이다. 마음.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불이하다는 느낌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 디마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가끔 나는 그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다. 그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의 죽음을 사고로 간주하고 그의 가족은 그저 무정하고 탐욕스러울 뿐이다. 사람들. 나는 그들이 나를 쫓아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부수다. 파괴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길을 찾았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진실을 되찾아 주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 승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야기. 우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있다. 고통, 상실, 그리고 파괴된 삶, 하지만 성취감도 느껴집니다. 나는 새로운 정원에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 그들은 아직도 매우 얇지만 나는 몇 년 안에 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3. 천천히 계속되고 어렵지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는 디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 어딘가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내가 복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그것을 나 자신 안에서 발견했다. 살아갈 힘, 그리고 아마도 그게 전부일 거야.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떠났다.